노벨상 수상자들의 오리지널 논문으로 배우는 과학, 세상에서 가장 쉬운 과학 수업 별의 물리학을 이번에 내게 됐습니다. 이 시리즈의 아마 9번째 내용이 될 거예요. 별의 물리학에 대한 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대학교 때 또는 대학원 때 배웠던 항성 천문학의 내용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별의 탄생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은 베테의 이야기, 그 다음에 별의 죽음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인도의 그 찬드라세카의 이야기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다루었어요. 두 논문 다 논문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론 물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원 수준의 그런 내용이에요, 논문들이. 하지만 일반인 독자들을 위해서 이 책에서는 주로 굉장히 쉬운 내용들, 논문 중에서도 그 쉬운 부분만을 한 고등학교 수학 정도로 알 수 있게끔 한번 풀어서 책을 만들어 보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별에 대한 오랜 시절, 별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겠죠. 그래서 밤하늘의 별들을 갖다가 보면서 만들었던 신화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고대 과학자들이 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즉 기원전 시대 때의 과학자들이 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많이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고대의 별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 들어오면서 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본격적으로 활발해지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별의 구조 방정식을 만든 레인과 엠덴의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레인과 엠덴의 논문도 실었지만은 굉장히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하지만 별이 어떻게 해서 공 모양을 이루는가를 갖다가 수학적으로 볼 수 있는 아마 첫 번째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얘기하는 별이 성간물질이 보여들어가지고 별이 만들어지는데, 그 원시별이 만들어지려면은 어느 정도로 성간물질이 모여야 되느냐, 이제 이것을 소위 얘기하는 원시별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 진즈 조건이라고 하는데, 진즈라는 과학자가 수학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이론이죠. 그 이론에 대한 이야기들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천문학에서 별에 대해서 관측한 역사들, 그 다음에 별을 분류한 역사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별이 태어나가지고 성장을 해나가면서 결국 고령화돼가지고 결국 죽게 되는데, 이때 이제 성간물질이 많이 모인 별이냐, 아니면은 태양처럼 성간물질이 적게 모인 별이냐에 따라서 별의 죽는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별의 죽는 모습이 달라지는 그런 과정들을 갖다가 여러 명의 과학자들의 업적을 통해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벼운 별들 같은 경우, 태양과 같은 가벼운 별들은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아주 초라한 그런 별로 쪼그라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태양의 질량에 비해서 엄청나게 그 큰 질량으로 태어난 그런 별들, 예를 들면 시리우스 같은 별들이죠. 그래서 그런 별들은 결국 죽을 때 대폭발,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는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게 되면서 중심부는 점점 더 수축하고, 그 다음에 외피, 바깥쪽 부분은 성간물질로 흩어지게 돼서 성운을 만들게 되죠. 그 성운 속에서 다시 별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별들은 별이 죽으면서 또 새 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신성들, 초신성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초신성 폭발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또는 1987년에 가장 최근에 초신성 폭발이 관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루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 남아있는 부분들, 밖으로 흩어져 나간 성간물질들 말고 남아있는 코어 부분들은 결국 더 수축돼서 중성자만들로 이루어진 중성자별이 되면서 엄청나게 빨리 자전을 해서 결국은 우리 지구를 향해서 소위 얘기하게 되는 빔을, 엑선을 보내게 되는데, 그 엑선을 보낼 때 너무 자전을 빨리 하니까 마치 등대가 굉장히 빨리 회전을 하면서 빛을 보내니까
깜빡깜빡거리는 것처럼 그러한 형태의 그 펄스를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펄서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워지게 되는 이러한 중성자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한 중성자별이 더 압축, 그러니까 더 중력 수축이 돼가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블랙홀에 대한 이야기들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별의 죽음, 그 다음에 백색 외성이 되려면은 어느 정도 반지름이 돼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최초로 계산한 인도의 이론 물리학자 찬드라세카의 논문 속으로 들어가 봤어요. 다소 내용은 어렵지만은 제가 썼던 앞에서 썼던 이 시리즈에 따른 양자혁명이라든가 아니면 불확정성 원리 이런 책들을 읽은 독자라면은 찬드라세카의 논문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거란 그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다음 책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